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혜 프로님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이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세무사와 함께하는 이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항상 수익이 나면 좋을 텐데 내가 샀던 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파는 집의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해에 이 마이너스 난 부동산과 플러스 난 부동산을 같이 팔게 되면 이 합산이 돼서 통산이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세가 부과가 되진 않지만 이 같은 연도에 팔았을 때 이게 통산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달리하게 되면 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손해 난 거는 손해 난 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팔게 되는 건 그대로 차익이 난 만큼 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플러스 난 부동산 그리고 마이너스 난 부동산 둘 다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같은 해에 이렇게 매도 스케줄을 잡아보신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경우는요, 아버지가 2주택자입니다. 근데 이번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고 싶어서 이 1번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 같이 사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같이 하는 아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 양도시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 매도 시점에 이 아들 집을 그러니까 아들을 세대 분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자녀 세대 분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뭐 독립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과금 납부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서류상 분리만 해두시고 같이 또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비과세 받았던 부분들도 다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세대 분리를 해두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내용은요, 이 결혼주택이죠. 그러니까 여자 1주택, 남자 1주택 이렇게 있는데 결혼을 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자 주택, 남자 주택 어떤 거를 먼저 팔든지 5년 안에만 판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여자 한 채, 남자 한 채 꼭 한 채만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 주택 각자 있어서 2주택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상속주택까지 받으면서 3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앞서 내용처럼 혼인학과 대상 주택 한 채를 5년 내에, 그러니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이렇게 2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파셔서 이걸 비과세에 받으시면 되겠죠. 네, 상속주택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상속 개시 당시에 이 상속하시는 분이 별도 세대원이어야 되고요. 이분도 1주택자였을 때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부모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해서 3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합가 대상 한 채를 5년 내에 양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렇게 두 개가 남았을 때 혼인합가로 해서 남았을 때 이때는 어떤 거를 먼저 양도를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여야지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세대 2주택자인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를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두 채를 다 매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C 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로 이제 양도세가 나오게 될 텐데요.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주택은 마지막에 이제 매도를 하셔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차익이 2억 원 그리고 5억 원 났기 때문에 B주택을 먼저 팔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A주택을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C분양권은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A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시다면 꼭 이 잔금 전에 매도를 하셔야겠죠. 근데 또 여기서 분양권 조심하셔야 될 게 소액의 잔금만 남겨놓은 분양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봐서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도 잘 짜셔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세대 2주택자인데 한 채가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 1번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건데요. 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 종전주택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즉 입주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권리로 받기 때문에 1번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1번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1번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은 아무래도 좀 내용이 복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